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11월 ISM 지수,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업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산출되니까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경기 선행 지수지요. 그런데 지금 경기 선행지수 중에서 월 단위로는 제일 먼저 발표하니까 이것을 보면 다른 또 경기 선행지수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바로메트가 될 수 있는데, 일단 11월 ISM 지수는 제조업하고 서비스 모두 전문가 예상보다는 낮아요. 제조업의 경우 예상은 49.8이고, 그 다음에 10월은 50인데 49 정도로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나빠진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고용이 이제 주로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신규 수주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고용은 10월에 50.0에서 48.4니까 상당히 많이 나빠졌죠. 그런데 고용 인구는 또 증가 중에 있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것이 나빠졌다고 해가지고 마이너스로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제 또 우리가 머릿속에 그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되고, 신규 수주가 그러면 왜 나빠졌느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9월만 하더라도 미국 투자은행 대부분, 그리고 경제학자, 경제 전문가 대부분이 경기 침체를 얘기했단 말이죠. 2023년 심지어는 그 3분기, 4분기부터. 그러다 보니까 할인 행사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재고가 주니까 또 그 제조 PMI 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또 생산도 또 아무래도 작게 증가하겠죠. 그래서 BMI, ISM 지수가 조금 나빠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규 수주, 이게 이제 할인 행사를 해버렸다는 거죠.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재고 가지고 있으면 재고 관리 비용도 드니까. 그래서 11월에 그 10월 대비 ISM 지수가 나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두고 12월부터 경기가 이제 망가지는 거 아니냐, 늦어도 1분기부터 또 침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ISM 지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수치만 보면 그런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언론 기사를 보더라도 그 11월 수치 49가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2020년 5월은 어떤 환경이었느냐? 이 코로나 사태 직후지요. 그러니까 이제 고용이 오히려 해고죠. 그때는 느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고용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43까지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판매도 안 일어나고 생산 활동도 거의 정지되고, 그래서 43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와 지금은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고용도 증가 중에 있어요, 아직까지. 그 다음에 신규 수주가 줄어든 것도 그 경제 전문가들이 3분기, 4분기 침체, 또 내년에 침체를 예고할 그 무렵에 조사를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현지에서 10월에 할인 행사도 하고 또 신규 주문도 줄이고, 그 결과 지금 제조업 내지는 서비스 ISM 지수 모두 나빠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 전문가들의 그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 오히려 실물 경제 내지는 그 다음에 일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나라는 해석도 가능하죠. 일단 이 산출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20개 업종이니까 거의 전 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400개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니까 업종별 주요 기업은 다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신뢰도는 좀 높아요. 그런데 해석을 이제 잘 해야 되죠. 신뢰도는 높지만은. 그래서 이제
경기 선행지표 역할을 앞에서도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전월 대비인데, 뭐 전월 대비라고 하더라도 이제 5개 분야입니다. 신규 주문도 전월 대비 늘었느냐 줄었느냐, 생산도 전월 대비 생산이 줄었느냐 늘었느냐, 늘면 50 이상, 줄면 50 이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월에 어떤 그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 당시 경제 환경도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되고, 그래야 이 도출된 ISM 지수를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가격 측면도 이제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원자재 쪽이 그렇겠죠. 그러면 10월 대비 11월 들어서 유가 많이 내렸잖아요. 한 10% 가까이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격도 이제 내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똑같은 양을 소비를 해도 유가 같은 거는 가격도 내리니까 그 50 이하로 떨어지는 거죠. 일단 이 지수는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50 이하면 수축을 의미하죠. 그러나 전월이 너무 좋으면 금월은 나빠질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표만 보고 49니까 경기 불황 내지는 경기 침체 아니냐 라는 쪽으로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앞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지표의 문제점이 전월 대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정도로 나타내는 거죠. 11월 한 달만 보니까 어떻더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전월을 알아야 이번 달이 어떨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월이 지나치게 좋으면 예를 들면 10월에 소매 판매액이 1.4%인데 그 금년 중에는 최고치거든요. 월 단위로. 그러니까 전월이 너무 좋으니까 할인 행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11월에 조금 나빠지는 문제가 있는 거죠. 고용은 또 어떻습니까? 선거를 11월에 초에 했죠. 그러다 보니 선거 관련 고용이 10월에 많았을 거예요. 막바지에.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조금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그런 고용 관련 통계죠. 그러니까 10월이 조금 비정상적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11월은 이제는 좀 정상화됐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또 그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에는 또 소비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월 대비 나빠진 것이지, 이게 경기 침체를 예고한다, 바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가 상승하면 은행 대출이 감소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서비스 업종의 ISM 지수가 둔화되는 요인이죠. 그 다음에 지금 주택 관련, 부동산 관련 산업이 지금 위축되고 있어요. 그쪽에 이제 고용도 줄고 있고, 그런데 또 이면에는 인플레 수혜 내지는 달러 인덱스 고공행진 쪽의 수혜, 또 인플레와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높아지면 고정금리 제도에서는 과거 대출은 부정적인 영향이 작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높아지면 이자 소득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미국 국민들의 저축액이 줄어든다라는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축액이 평균 한 7% 정도 되는데 11월 같은 경우에는 2.3%로 뚝 떨어졌어요. 이것을 두고 이제는 과거 저축을 까먹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좀 제대로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미국의 지금 산업을 보면 빅테크, 흔히들 기술주 쪽은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죠. 근데 기술주 쪽은 임금이 높아요. 연봉이 다 1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미국 돈으로 7만 달러 이상이니까, 그분들은 해고가 되면 저축률이 좀 많이 줄겠죠. 해고된 분야가 주로 이제 기술주 쪽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중심으로 저축액은 줄었겠지만 약 한 10만 명 가까이 줄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대신에 기존에 남아있는 사람은 소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앞 시간에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10억 원 연봉 참 1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1억 2천 정도 소득 그걸 창출하는 그 가게에서 물가 7% 올랐다고 소비 안 하나요? 그런데 이어서 이제 저축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왜? 해고가 약 한 10만 명 정도 일어났으니까 그분들은 저축 못 하지요. 그 이면에 고용이 늘었지만은 그 임금 수준이 낮은 그 브루칼라겠죠. 그쪽은 이제 저축은 작지요. 그러나 소비는, 일상적인 소비는, 부자들은 소비는 많이 안 한다는 거, 소득 대비요. 그러니까 소비가 소득 대비 작지요. 그러니까 저축이 많았는데 약 10만 명이 해고되면서 저축률이 낮아진 거로 봐야지, 기존의 저축액을 까먹었다라는 표현은 임금이 약 한 전체적으로 평균 11월 기준으로는 7.6%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그 언론에 보도되는 그 정도로 나빠진 ISM 지수는 아니다. 물론 11월 한 달만 가지고는 아직 몰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댓글로 보니까, 요즘 시간이 없어서 댓글 잘 못 보는데, 제가 이제 바쁜 뭔가 있어가지고, 일이 있어가지고요. 댓글로 보니까 뭐 해고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경기가 망가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업들은 이제 구조조정을 했죠. 물론 경기가 나쁘니까, 그쪽은요. 기술적 쪽은 경기가 나쁘니까 구조조정한 거죠. 소득이 창출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신규 고용을 너무 과거에 많이 해버린 거고, 너무 자기 사업을 그 팬데믹 기간 동안 그 인터넷 쪽에 활성화됐잖아요. 그거를 믿고 너무 투자를 많이 한 거 아니냐. 그 고용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엔데믹이 되면서 그 인터넷 분야가 지금 활력을 좀 잃었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 아까 저축액도 감소하고, 그러나 그쪽은 월급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 소비에는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오히려 그 번 돈 모두를 소비하는 저소득 계층의 소비는 그 고용이 증가하면서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11월 ISM 지수가 조금 나빠진 것 하나만 가지고는, 더군다나 10월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이게 경기 침체가 일본에 일어날 거다, 이런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또 앞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경기 선행지수라 하는 것이 6개월 정도밖에 예고를 못해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선행지표를 가지고 1년 후가 어떨 것이다. 뭐 미국 투자은행도 그렇고 우리 국내에도 뭐 일부 뭐 경제 전문가, 특히 모 대학 교수가 6개월 경기 선행지표를 가지고 1년 후를 자꾸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 안 맞단 말이죠. 더군다나 6개월 선행지표조차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포유 환율 연구소가 한두 번 지적을 했는데, 그 선행지수에 들어가 있는 건축허가 면적은 금리하고 관계되어 있고, 그러니까 금리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출입 내고, 그죠? 그것도 환율에 영향받잖아요. 그거는 뭐 어느 나라도 똑같으니까 환율 전망 능력이 없으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경기 선행지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6개월 후에 위기 올 거다, 또 6개월 지나고 나면 다음 6개월 후에 위기 올 거다, 자꾸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해도, 지금 2년이 지났고 내년 3월이면 3년째 이제 경기 불황 얘기를 하는데, 6개월 선행지표를 가지고 3년 동안 나쁘다 나쁘다 하는데 안 맞잖아요. 그래서 포유환율 연구소가 앞 시간에 아직까지는 내년 하반기는 얘기할 만한 뭐 자료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 선행지표들이 대부분 6개월 정도를 예고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료도 없이 내년에 나빠질 거다,
그 가지고 있는 거는 금리 정도인데 금리를 올렸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뭐 10%씩 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물가를 감안하면 아직도 마이너스 금리란 말이죠. 그걸 가지고 과거에는 뭐 지난 20년 동안, 최근 20년 동안은 물가와 금리가 동시에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앞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2008년만 하더라도 물가가 3%대였거든요. 그래서 5%까지 올리지만 그래도 그 물가를 감안한 금리가 플러스 2. 몇 프로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도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전체 물가 수준을 보면 미국은 소득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것도 아니에요. 임금만 올라간다면. 바로 그런 것도 함께 고려를 해가지고 경기 선행지수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검토하지 안 하고 환율 모르면 금리 모르면 그 두 개 모르면 당연히 신규 고용이나 건설 수주 이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6개월 선행지표를 가지고 그것도 환율과 금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꾸 1년 후를 예측하면 안 맞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데 뭐 그분이 몰라서 그렇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보유 환율 연구소가 보면 환율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수출이 그거를 선행지수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환율을 워낙 강세를 예상하면 수입이 증가한다는 해석이 되어버리잖아요. 점진적으로. 또 수출은 점진적으로 나빠지고. 근데 환율 상승을 예상을 하면 대응을 이제 잘하면 수출 기업은 좋죠. 근데 본인 때문에 대응을 못하도록 해놓고 결국은 나빠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건 무책임한 발언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